옛날 아주 먼 옛날 충청도 계룡산 자락 아래 작은 해리 마을에 김만복이라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 박씨 부인을 모시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지만 20해가 훌쩍 넘도록 변변한 벼슬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삭발을 하며 삭바느질로 어렵게 선비를 뒷바라지했지만 만복은 번번이 낙방하여 어머니의 깊은 시름만 더하게 했습니다. 어느 가을 만복은 또다시 과거에 낙방하고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뒹구는 산길을 걸으며 그는 탄식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 꼴로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구나. 도대체 언제쯤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계룡산 골짜기에는 싸늘한 밤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늦기 전에 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 어둔골이라는 작은 마을 어귀에 낡은 초가 주막집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막을 보자 오히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낡은 엽전 몇 입이 전부인 주머니를 쥐어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주막에서 돈을 쓰면 앞으로 며칠을 어머니와 함께 굶어야 할지 몰. 들어갈 거면 들어가고 아니면 비키시오. 길을 막고 못하는 겐가. 주막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던 만복은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한 중년 남자가 험악한 얼굴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굵은 쇠사슬을 허리에 두르고 곰 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걸친 모습이 영락없는 포도부장 같았습니다. 그 뒤에는 앳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만복은 그들의 범상치 않은 모습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선비 양반. 뭘 그리 멍하니 계시오? 들어올 거면 어서 들어오시오. 이 어둔 골에는 우리 박주모 주막밖에 없으니 밤이슬 맞지 말고 어서 들어와 몸이라도 녹이시오. 주막 안에서 우렁찬 박주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주모는 억척스럽지만 인정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굶어 죽기 하겠어? 만복은 마음 먹고 주막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낡은 문을 열자 주막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끌벅적 저작거리 시장통 같았습니다. 장사꾼, 나그네, 그리고 갓을 쓴 선비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가난한 몰골의 만복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공수 나으리. 자리가 모자라니 이 선비님과 합석해서 드셔야겠습니다. 국밥은 제가 인심 좋게 넉넉하게 드릴 테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박주모는 만복을 발견하고 반갑게 맞이하며 빈자리를 찾더니 덩치 큰 남자와 젊은 여인이 앉은 구석 탁자에 합석을 권했습니다. 만복은 험상궂은 덩치 큰 남자와 수줍어 보이는 젊은 여인 옆에 앉자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박주모는 뜨끈한 곰탕국밥 2그릇을 남자와 여인에게 뚝배기에 담아 내주었고 그들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정신없이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뚝배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주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님은 뭘로 드릴까요?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네, 그러시죠. 여기 국밥 2그릇 더 주시고 막걸리도 한 동이 내오시오. 그리고 안주할 만한 돼지 족발도 넉넉히 주시오. 덩치 큰 남자는 국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고 또 다른 국밥을 시켰습니다. 만복은 그 엄청난 먹성에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인도 젓가락질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못지않게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먼 길을 걸었더니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집 떠나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얼굴이 해숙해 보이는구나. 바깥 나들이를 할수록 잘 먹어야 한다. 삼촌, 안 그래도 든든히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만복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 오른 여인이 되라니. 저런 여인을 먹여 살리려면 집안 기둥뿌리가 남아나지 않겠구먼?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박주모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봉수 나으리, 오늘 손님이 갑자기 몰려 객방 자리가 없네요. 남는 뒷방이 하나 있긴 한데 불편하시더라도 세 분이 같이 하룻밤만 묵으시면 어떨는지요? 박주모는 특히 젊은 여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방이 없다 해도 처음 보는 남녀가 한 방에 묵다니 말도 안 돼요. 만복이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조선시대 엄격한 남녀 7세 부동석의 예법을 어찌 감히. 저 여인은 내 조카이니 걱정 마시오. 나는 이 선비와 함께 방을 쓸 테니 조카는 당신들과 같이 묵게 해주시오. 저희도 일손이 부족해서 작은 방에 5명이 끼어 자는데 도저히 자리가 안 납니다. 박주모가 여인을 힐끗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 사정이 이러니 오늘 하루는 저 선비님과 같이 방을 쓰도록 하지요. 저는 삼촌이 계셔서 괜찮아요. 웬만한 여자라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 상황이었지만 여인은 순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고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의 말에 오히려 당황한 사람은 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은 박주모가 안내하는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뒤편 작은 골방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는데 세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아 보였습니다. 방에 들어선 세 사람은 어색함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봉수가 벌떡 일어나 이부자리를 깔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운데서 잘 테니 젊은 선비는 문 앞에서 자도록 하시오. 순덕이는 안쪽에서 자리를 펴고 눕거라. 내일 일찍 한양으로 출발해야 하니 빨리 잠자리에 들자. 봉수는 자리에 눕자마자 방이 떠나갈 듯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만복과 순덕은 어색함에 방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봉수의 코 고는 소리와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선비님, 불편하시더라도 쉬십시오. 저도 피곤해서 먼저 눕겠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습니다. 만복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온갖 생각에 잠겨 밤늦도록 잠 못 이루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달 울음소리에 눈을 뜬 만복은 방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옷을 허둥지둥 입고 밖으로 나가보니 봉수와 순덕은 벌써부터 아침밥상을 차지하고 앉아 밥을 몇 그릇째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로군. 먹는 걸로는 조선 팔도에 따라올 사람이 없겠어. 만복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선비님, 밤새 편안히 주무셨어요. 순덕이 만복을 보고 방긋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복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어젯밤 두 사람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설친 터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렇게 코를 골면서 어떻게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거지? 만복은 아침을 거르고 일찍 떠나려고 했습니다. 선비님, 어찌 혼자 고개를 넘으려고 하시오? 겁도 없으시구먼. 여기 다른 사람들도 다 기다리는 것 안 보이시오? 박주모가 만복의 짐 보따리를 낚아채듯 붙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고개를 못 넘을 이유라도 있어. 당연히 있지요. 이 매화고개에는 산고님이 호랑이로 변해 나타나 사람을 홀린다고 하고 재수 없으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도깨비를 만날 수도 있다오. 그래서 저 장사꾼들도 아침 일찍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기다리는 것이오. 간만 쓰고 책만 읽었을 것 같은 선비 혼자 고개를 넘다 무슨 봉변을 당하시려고 그러시오.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개를 넘도록 하시오. 박주모는 은근히 만복을 깔보는 듯 말했습니다. 만복은 울컥했지만 평생 글 공부만 했지 힘쓰는 일은 해본 적이 없어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함께 고개를 넘어 한양으로 향할 일행이 1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한 방에서 잤던 봉수와 순덕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만복과 눈이 마주치자 싱긋 웃으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부끄러움이라는 눈꽃만큼도 없나?
아무리 인척이라 해도 처음 보는 남자와 자는데 세상 떠나가라 코를 골고 자지 않나. 남들 보는 앞에서 밥을 서너 그릇이나 비우지 않나. 저런 여인의 집안은 꽤나 골칫게나 썩겠구먼. 만복은 자신의 궁핍한 처지는 생각도 못하고 엉뚱한 생각만 했습니다. 일행이 저만치 앞서가자 만복도 뒤처지지 않으려 부지런히 쫓아갔습니다. 길을 걸은 지 반나절쯤 되었을 때 갑자기 봉수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런. 차돌 주먹을 주막에 두고 왔구나. 봉수는 호신용으로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는 차돌 덩어리를 깜빡한 것입니다. 어떡해요, 삼촌. 지금이라도 돌아가 찾아올까요? 아무래도 다시 주막에 다녀와야겠다. 너까지 같이 갈 필요는 없다. 내 점심 먹을 동안 부지런히 다녀올 테니 이들을 따라서 먼저 가고 있거라. 봉수는 왔던 길로 뛰어갔습니다. 봉수의 뒷모습은 마치 산짐승처럼 날렵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일행은 소나무 수발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자 준비해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만복은 순덕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행 없이 혼자 앉아 보따리에서 주먹밥을 꺼내 먹고 있었는데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세상 태평해 보였습니다. 순덕은 주먹밥을 오물오물 먹다 만복과 눈이 마주치자 해맑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주먹밥이 모자라 보이는데 제 거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하오. 만복의 주먹밥은 달랑 2개밖에 되지 않아 순덕의 눈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만복은 그것마저도 아껴 먹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짐을 챙겨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순덕의 삼촌 봉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순덕은 걱정하는 기색 없이 주변 산새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 구경이라도 나온 듯 즐거워했습니다. 저 여인은 정말 천하태평이로군. 겁이라고는 조금도 없나. 만복은 다시 한번 순덕의 긍정적인 성격에 놀랐습니다. 만복이 속으로 생각하며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가실 때 가시더라도 통행세는 내고 가셔야지. 그래야 우리 의족들도 굶어 죽지 않고 백성을 도우며 같이 잘 살아보지 않겠소? 갑자기 울창한 숲속에서 칡넝쿨로 만든 삿갓을 쓴 거친 복장의 산적들이 튀어나와 앞선 장사꾼들을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산적들의 칼날이 번뜩이는 것을 보자 한눈에 위험을 감지하고 뒤로 도망치려 했지만 재빠른 산적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꼼짝 마. 산적은 만복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힘없는 만복은 바닥에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아이고, 으악. 사람 살려. 선비님, 괜찮으세요? 순덕이 쏜살같이 달려와 만복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덕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자, 모두들 잘 보시오. 괜히 남들은 양심껏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데 개 중에는 제 혼자 살겠다고 꽁무니 빼는 좀도둑 같은 잡것들이 꼭 있단 말이오. 우리 매화산적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런 종류의 종자들이오. 그러니 괜히 몸 상하고 얼굴 붉히지 마시고 배고픈 우리 의적들 밥이라도 먹여 살린다 생각하고 순순히 돈 내놓고 가던 길 가십시다. 두목의 능글맞은 말에 장사꾼들은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산적들에게 바쳤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산적들의 협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내주어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이, 선비. 당신은 특별히 도망치다 우리를 귀찮게 만든 죄로 가진 것을 모두 탈탈 털어놔야겠다. 여인은 꽃처럼 어여쁘니 향기값으로 조금만 성의를 표시하시오. 저는 어제 주막에서 가진 돈을 모두 써버려 지금은 빈털터리입니다. 이번만 눈 감아주시면 다음에 꼭 성의를 표시하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냥 보내주십시오. 만복은 애원했지만 산적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주겠다고. 이 선비가 우리 매화산적단을 봉으로 보이시나? 좋게 말로 하니 안 되겠네. 얘들아, 돈을 못 주겠다면 한번 탈탈 털어보거라. 두목의 명령에 산적 서너 명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어 만복을 발길질하며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선비님,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재물 중에 조금만 나눠주시면 앞으로 두고두고 복 받으실 거예요. 그게 저희 삼촌께서 돈을 다 가지고 계신 데다 지금 주막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가셨다 조금 있으면 오실 테니 그때 드리면 안 될까요? 헉! 저 여인이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걸. 이 오라버니가 좋게 말할 때 조금만 내놓는 게 낫지 않겠소? 순덕은 두려움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조금만 있으면 삼촌이 오실 테니까 그때 꼭 드릴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세상 서럽게 우는 순덕의 말에 산적 두목은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다 입맛을 쩝쩝 다시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털고 뭐라도 나온 거 있으면 가져와 봐. 두목.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이고, 이런. 오늘 아침부터 재수가 왜 이리 사나워. 여기 여인도 가진 것 한 푼 없다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둘 다 묶어서 산채로 끌고 가자. 두목이 칼로 나무를 툭툭 치며 명령했습니다. 잠깐만요. 삼촌이 금방 오실 테니 그때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 바쁜 사람들이라. 저 여인의 삼촌은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가서 못한 뒷정리나 마저 하자고. 두목은 매정하게 말하며 순덕과 만복을 밧줄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만복과 순덕은 산적들에게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한참 걸어 매화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산채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낡은 창고에 갇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복은 온몸이 쑤시고 아파 밤새 끙끙 앓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옆에는 순덕이 새근새근 코를 골며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어찌 된 영문인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만복은 창살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드는 것을 보며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닭 우는 소리에 순덕이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온몸이 욱신거려 잠을 잘 수가 없네. 어머, 선비님. 정신을 차리셨어요. 밤새 끙끙 앓으셨는데 몸은 좀 어떠세요? 허기지지는 않으세요? 그것보다 이곳은 대체 어디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복을 살폈습니다. 허기가 지는 것 빼고는 그런대로 괜찮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미음이라도 끓여올게요. 순덕이 잽싸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만복은 순덕이 자신을 밤새 간호한 것인지 궁금했지만 알 길이 없어 천장만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소? 그 순간 방 밖에서 산적 두목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두목이 약 봉지를 들고 들어와 정중하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누워 계시오. 매를 맞아 몸에 독이 오른 데다 갑자기 힘든 일을 해서 몸에 무리가 온 것이오. 이전과는 다르게 산적 두목이 점잖게 말을 했습니다. 선비, 이렇게 쓰러진 뒤에 순덕이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새벽녘까지 간호하고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선비 걱정만 하며 애태웠소이다. 두 사람이 우리 산채에 들어와 고생을 겪게 하여 선비에게 미안하고 몸을 추스르고 나아지면 순덕이와 산 아래로 안전하게 보내드리겠소. 두목은 말을 마치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두목이 나가자 만복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순덕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썼다니. 나는 항상 그녀에게 못마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를 걱정하고 간호하다니.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못난 사람이었던가.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순덕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들고 수줍게 들어왔습니다. 선비님, 식기 전에 천천히 드세요. 고맙소. 만복은 미음 한 그릇을 천천히 모두 비워내고 순덕을 쳐다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소. 쓰러진 저를 밤새 간호해 주셨다고 들었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요.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소? 훗날 기회가 되면 꼭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소. 만복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순덕은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만복 또한 그녀를 마주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딴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미음 냄새와 함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만복의 몸이 점차 나아질 때쯤 숨을 헐떡이는 한장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뛰어와 말했습니다. 순돌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얼른 나와 봐야겠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 났어요? 일단 얼른 가보자. 늦으면 여러 사람 다치겠다. 장정의 다급한 성화에 만복과 순덕은 무슨 일이 났나 싶어 급히 허둥지둥 뛰어나갔습니다. 산채 입구에는 두목을 포함한 산적들이 칼과 창을 들고 살벌한 기색으로 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산적 몇 명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람한 체격에 수염이 덥수룩하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뒤에서 조심스럽게 구경하던 순덕이 남자를 쳐다보고는 숨막힐 듯 소리를 지르며 쏜살같이 달려나왔습니다. 삼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순덕의 삼촌, 고봉수였습니다. 봉수는 순덕과 헤어진 후 주막에 들렀다 다시 길을 찾아갔지만 순덕을 찾지 못해 애타게 걱정하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매화산적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조카가 산적들에게 잡혀갔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온 산을 헤매며 산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경계를 하던 산적들은 봉수가 범상치 않은 무예를 지닌 인물임을 직감하고 막으려 했지만 봉수의 무시무시한 주먹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봉수는 산적 중 하나를 닥달하여 순덕이 산채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산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이 불효녀 같은 것.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느냐. 간이 콩알만 해졌나? 어쩌다 산적 소굴에 잡혀와 있는 게냐. 죄송해요, 삼촌. 안 그래도 오늘 산을 내려가 삼촌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순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감격적인 재회를 나누는 동안 주변에 있던 산적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두목의 눈치만 살피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 역시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 사람만 쳐다보았습니다. 봉수는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이 떠올라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산적들을 모두 혼쭐을 내주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순덕이 필사적으로 말려 그동안 산채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겨우 분노를 가라앉히고 조카와 함께 조용히 산채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봉수의 무시무시한 기세의 산적들은 감히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만복과 순덕이 떠나게 되자 산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두 사람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소. 순덕이도 항상 건강하거라. 산적 두목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만복은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고 순덕은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잡고 눈물 글썽이며 인사를 하며 산채를 떠났습니다. 순덕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산채 사람들과 정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은 가파른 산길을 반나절을 걸어 매화고개 아래 해리 마을 어귀까지 내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복은 순덕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봉수가 눈치 좋게 자리를 비켜주자 순덕이 만복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제 이름은 고순덕이에요. 며칠을 함께 보냈는데 제 이름 정도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내 이름은 김만복이요. 조부님께서 세상 복을 많이 받으라고 지어주셨는데 참 촌스러운 이름이요. 듣기 좋네요. 저는 이 길로 20리 정도 가면 나오는 해리라는 마을에 살아요. 봄이 되면 복사꽃이 아주 예쁘게 펴 장관이지요. 순덕은 만복에게 수줍게 해리 마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봐야겠네요. 부디 항상 무탈하세요. 순덕은 부끄러운 듯 인사를 하고 총총 걸음으로 떠났습니다. 만복은 안타까운 마음에 뭔가 말을 하려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나는 마을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된 만복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고향 해리 마을 집에 도착한 만복을 보고 어머니 박씨 부인은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따뜻한 물에 씻고 저녁 밥상 차려 올 테니 편히 쉬고 있거라 하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따뜻한 물에 씻고 저녁 밥상 차려 올 테니 편히 쉬고 있거라. 그런 어머니를 보고 만복은 그저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후 만복은 책을 읽으려 책상 앞에 앉아봤지만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해맑게 웃는 순덕의 얼굴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신 차리자. 내가 지금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책망도 해보고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혼란스러운 마음만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만복은 짐 보따리를 챙겨 나서며 어머니에게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며칠 동안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어딜 가려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금방 다녀와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복은 굳은 표정으로 그 길로 결연히 길을 나섰습니다. 순덕이 말해준 대로 수소문 끝에 해리 마을에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복은 마을 어귀에서 밭을 가는 늙은 농부에게 순덕의 집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 고을 명물 순둥이 고씨 딸 순둥이를 찾아오셨구먼. 아닙니다. 순둥이가 아니라 순덕입니다. 만복이 정중하게 정정했습니다. 아이고, 순둥이가 순덕이고 순덕이가 순둥이지.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가? 이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수령이 100년은 좋기 넘은 커다란 밤나무 한 그루가 있을게요. 그 뒤에 기품 있는 기와를 얹은 큰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순둥이가 있을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만복은 농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순덕의 집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집 가까이 다가가자 만복의 마음은 두근두근 세차게 뛰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흘러내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만복은 발걸음을 멈칫거렸습니다. 농부가 말한 대로 웅장한 고목 밤나무를 지나자 단아하고 아담하게 잘 지어진 기와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만복은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밤나무 아래 숨을 고르며 머뭇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건장한 체격의 듬직한 청년이 집에서 우렁차게 나오더니 만복을 보고 험악한 얼굴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수상하게 어물쩡거리요. 수상한 자가 아니면 당장 보리를 말하시오. 아이고, 깜짝이야. 도둑질이라도 하던 사람처럼 만복이 화들짝 놀라 엉덩방아를 찌차 청년은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매서운 눈으로 큰 소리쳤습니다. 보아하니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 선비 같은데 무슨 볼일로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것이오? 신뢰가 되는 줄 정녕 모르는 것이오? 그러니까. 만복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통에 정신이 혼미해진 만복은 변명조차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깥 소란을 들었는지 사랑채 문이 드르륵 열리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순덕과 그녀의 삼촌, 봉수였습니다. 만복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봉수의 매서운 눈빛에 만복은 저절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 만복을 보고 순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정말로 찾아오셨네요. 어쩐 일이세요? 순덕아, 저분은 누구시냐? 낯선 사내가 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게냐? 삼촌 봉수가 험악한 얼굴로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봉수는 만복을 수상한 눈초리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삼촌. 저분은 전에 어둔골 주막에서 만났던 선비님이세요. 이름은 김만복이라고 하셨어요. 뭐라? 어둔골 주막에서 만났던 선비라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양반 선비가 여긴 무슨 일로 온 게냐? 봉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만복을 의심하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삼촌, 오해하지 마세요. 선비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잠깐 저리 좀 가 있으세요. 선비님께 할 말이 있어요. 순덕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삼촌을 달래며 사랑채 안으로 살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봉수는 억지로 못 이기는 척하며 툴툴거렸지만 결국 순덕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수는 딸 바보 조카 바보였던 것입니다. 만복은 봉수의 험악한 눈빛에 혼쭐이 났지만 순덕의 해맑은 미소에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순덕은 만복을 사랑채 마당 넓은 평상으로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어색한 침묵을 잠시 나눴습니다. 정말로 저를 찾아오시다니 정말 놀랐어요. 혹시 해리 마을에 볼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그것이. 사실은.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러봤소. 만복은 얼굴을 붉히며 횡설수설 얼버무렸습니다. 진심을 솔직하게 말하기에는 왠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저도 선비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덕이 수줍게 홍조를 띤 얼굴로 활짝 웃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만복은 뜻밖의 대답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덕을 떨리는 마음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수줍어하던 순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차게 말했습니다. 네, 기다리다 안 오시면 제가 선비님을 찾아 해리 마을에서 계룡산 어둔골까지 찾아가려고 했어요. 순덕의 솔직하고 대담한 고백에 만복은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서. 만복은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순덕의 진심에 감동한 만복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순덕을 향한 사랑이 가득함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수줍게 웃었고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랑이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도록 두 사람은 해리 마을 밤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순덕의 삼촌, 봉수는 만복이 가난한 선비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만남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봉수는 힘들게 키워온 조카를 가난 때문에 고생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봉수는 만복에게 호통을 치며 당장 순덕에게서 떠나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순덕이에게서 떠나시오.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이미 만복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순덕은 삼촌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만복과의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삼촌, 제발 만복 선비님과 혼인하게 해주세요. 결국 순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촌에게 선언했습니다. 삼촌, 만약 선비님과의 혼인을 허락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평생 노처녀로 살다 늙어 죽겠어요. 순덕의 강력한 협박 아닌 협박에 봉수는 두 손을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봉수는 마지못해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복과 순덕은 마침내 혼인하여 해리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씨 착한 선비 만복과 해맑고 씩씩한 순덕은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봉수 삼촌은 두 사람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보호자가 되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충청도 계룡산 자락 아래 작은 해리 마을에 김만복이라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 박씨 부인을 모시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지만 20해가 훌쩍 넘도록 변변한 벼슬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삭발을 하며 삭바느질로 어렵게 선비를 뒷바라지했지만 만복은 번번이 낙방하여 어머니의 깊은 시름만 더하게 했습니다. 어느 가을 만복은 또다시 과거에 낙방하고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뒹구는 산길을 걸으며 그는 탄식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하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이 꼴로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구나. 도대체 언제쯤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계룡산 골짜기에는 싸늘한 밤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늦기 전에 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 어둔골이라는 작은 마을 어귀에 낡은 초가 주막집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막을 보자 오히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낡은 엽전 몇 입이 전부인 주머니를 쥐어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주막에서 돈을 쓰면 앞으로 며칠을 어머니와 함께 굶어야 할지 들어갈 거면 들어가고 아니면 비키시오. 길을 막고 못하는 겐가. 주막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던 만복은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한 중년 남자가 험악한 얼굴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굵은 쇠사슬을 허리에 두르고 곰 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걸친 모습이 영락없는 포도부장 같았습니다. 그 뒤에는 앳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만복은 그들의 범상치 않은 모습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선비 양반. 뭘 그리 멍하니 계시오? 들어올 거면 어서 들어오시오. 이 어둔 골에는 우리 박주모 주막밖에 없으니 밤이슬 맞지 말고 어서 들어와 몸이라도 녹이시오. 주막 안에서 우렁찬 박주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주모는 억척스럽지만 인정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굶어 죽기 하겠어? 만복은 마음 먹고 주막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낡은 문을 열자 주막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끌벅적 저작거리 시장통 같았습니다. 장사꾼, 나그네, 그리고 갓을 쓴 선비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가난한 몰골의 만복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봉수 나으리. 자리가 모자라니 이 선비님과 합석해서 드셔야겠습니다. 국밥은 제가 인심 좋게 넉넉하게 드릴 테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박주모는 만복을 발견하고 반갑게 맞이하며 빈자리를 찾더니 덩치 큰 남자와 젊은 여인이 앉은 구석 탁자에 합석을 권했습니다. 만복은 험상궂은 덩치 큰 남자와 수줍어 보이는 젊은 여인 옆에 앉자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박주모는 뜨끈한 곰탕국밥 2그릇을 남자와 여인에게 뚝배기에 담아 내주었고 그들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정신없이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뚝배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주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님은 뭘로 드릴까요?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네, 그러시죠. 여기 국밥 2그릇 더 주시고 막걸리도 한 동이 내오시오. 그리고 안주할 만한 돼지 족발도 넉넉히 주시오. 덩치 큰 남자는 국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고 또 다른 국밥을 시켰습니다. 만복은 그 엄청난 먹성에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인도 젓가락질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못지않게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먼 길을 걸었더니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집 떠나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얼굴이 해숙해 보이는구나. 바깥 나들이를 할수록 잘 먹어야 한다. 삼촌, 안 그래도 든든히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만복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 오른 여인이 되라니. 저런 여인을 먹여 살리려면 집안 기둥뿌리가 남아나지 않겠구먼?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박주모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봉수 나으리, 오늘 손님이 갑자기 몰려 객방 자리가 없네요. 남는 뒷방이 하나 있긴 한데 불편하시더라도 세 분이 같이 하룻밤만 묵으시면 어떨는지요? 박주모는 특히 젊은 여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방이 없다 해도 처음 보는 남녀가 한 방에 묵다니 말도 안 돼요. 만복이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조선시대 엄격한 남녀 7세 부동석의 예법을 어찌 감히. 저 여인은 내 조카이니 걱정 마시오. 나는 이 선비와 함께 방을 쓸 테니 조카는 당신들과 같이 묵게 해주시오. 저희도 일손이 부족해서 작은 방에 5명이 끼어 자는데 도저히 자리가 안 납니다. 박주모가 여인을 힐끗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 사정이 이러니 오늘 하루는 저 선비님과 같이 방을 쓰도록 하지요. 저는 삼촌이 계셔서 괜찮아요. 웬만한 여자라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 상황이었지만 여인은 순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고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의 말에 오히려 당황한 사람은 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세 사람은 박주모가 안내하는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뒤편 작은 골방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는데 세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아 보였습니다. 방에 들어선 세 사람은 어색함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봉수가 벌떡 일어나 이부자리를 깔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운데서 잘 테니 젊은 선비는 문 앞에서 자도록 하시오. 순덕이는 안쪽에서 자리를 펴고 눕거라. 내일 일찍 한양으로 출발해야 하니 빨리 잠자리에 들자. 봉수는 자리에 눕자마자 방이 떠나갈 듯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만복과 순덕은 어색함에 방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봉수의 코 고는 소리와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밤벌레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선비님, 불편하시더라도 쉬십시오. 저도 피곤해서 먼저 눕겠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습니다. 만복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온갖 생각에 잠겨 밤늦도록 잠 못 이루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달 울음소리에 눈을 뜬 만복은 방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옷을 허둥지둥 입고 밖으로 나가보니 봉수와 순덕은 벌써부터 아침밥상을 차지하고 앉아 밥을 몇 그릇째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로군. 먹는 걸로는 조선 팔도에 따라올 사람이 없겠어. 만복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선비님, 밤새 편안히 주무셨어요. 순덕이 만복을 보고 방긋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복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어젯밤 두 사람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설친 터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렇게 코를 골면서 어떻게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거지? 만복은 아침을 거르고 일찍 떠나려고 했습니다. 선비님, 어찌 혼자 고개를 넘으려고 하시오? 겁도 없으시구먼. 여기 다른 사람들도 다 기다리는 것 안 보이시오? 박주모가 만복의 짐 보따리를 낚아채듯 붙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고개를 못 넘을 이유라도 있어. 당연히 있지요. 이 매화고개에는 산고님이 호랑이로 변해 나타나 사람을 홀린다고 하고 재수 없으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도깨비를 만날 수도 있다오. 그래서 저 장사꾼들도 아침 일찍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기다리는 것이오. 간만 쓰고 책만 읽었을 것 같은 선비 혼자 고개를 넘다 무슨 봉변을 당하시려고 그러시오.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개를 넘도록 하시오. 박주모는 은근히 만복을 깔보는 듯 말했습니다. 만복은 울컥했지만 평생 글 공부만 했지 힘쓰는 일은 해본 적이 없어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함께 고개를 넘어 한양으로 향할 일행이 열댓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한방에서 잤던 봉수와 순덕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만복과 눈이 마주치자 싱긋 웃으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부끄러움이라는 눈꼽만큼도 없나? 아무리 인척이라 해도 처음 보는 남자와 자는데 세상 떠나가라 코를 골고 자지 않나? 남들 보는 앞에서 밥을 서너 그릇이나 비우지 않나? 저런 여인의 집안은 꽤나 골칫게나 썩겠구먼. 만복은 자신의 궁핍한 처지는 생각도 못하고 엉뚱한 생각만 했습니다. 일행이 저만치 앞서가자 만복도 뒤처지지 않으려 부지런히 쫓아갔습니다. 길을 걸은 지 반나절쯤 되었을 때 갑자기 봉수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런! 차돌 주먹을 주막에 두고 왔구나. 봉수는 호신용으로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는 차돌 덩어리를 깜빡한 것입니다. 어떡해요, 삼촌. 지금이라도 돌아가 찾아올까요? 아무래도 다시 주막에 다녀와야겠다. 너까지 같이 갈 필요는 없다. 내 점심 먹을 동안 부지런히 다녀올 테니 이들을 따라서 먼저 가고 있거라. 봉수는 왔던 길로 뛰어갔습니다. 봉수의 뒷모습은 마치 산짐승처럼 날렵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일행은 소나무 수발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자 준비해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만복은 순덕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행 없이 혼자 앉아 보따리에서 주먹밥을 꺼내 먹고 있었는데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세상 태평해 보였습니다. 순덕은 주먹밥을 오물오물 먹다 만복과 눈이 마주치자 해맑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주먹밥이 모자라 보이는데 제 거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하오. 만복의 주먹밥은 달랑 2개밖에 되지 않아 순덕의 눈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만복은 그것마저도 아껴 먹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짐을 챙겨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순덕의 삼촌 봉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순덕은 걱정하는 기색 없이 주변 산새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 구경이라도 나온 듯 즐거워했습니다. 저 여인은 정말 천하태평이로군. 겁이라고는 조금도 없나? 만복은 다시 한번 순덕의 긍정적인 성격에 놀랐습니다. 만복이 속으로 생각하며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가실 때 가시더라도 통행세는 내고 가셔야지. 그래야 우리 의족들도 굶어 죽지 않고 백성을 도우며 같이 잘 살아보지 않겠소? 갑자기 울창한 숲속에서 칡넝쿨로 만든 삿갓을 쓴 거친 복장의 산적들이 튀어나와 앞선 장사꾼들을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산적들의 칼날이 번뜩이는 것을 보자 한눈에 위험을 감지하고 뒤로 도망치려 했지만 재빠른 산적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꼼짝 마. 산적은 만복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힘없는 만복은 바닥에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아이고, 으악. 사람 살려. 선비님, 괜찮으세요? 순덕이 쏜살같이 달려와 만복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덕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자, 모두들 잘 보시오. 괜히 남들은 양심껏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데 개 중에는 제 혼자 살겠다고 꽁무니 빼는 좀도둑 같은 잡것들이 꼭 있단 말이오. 우리 매화산적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런 종류의 종자들이오. 그러니 괜히 몸 상하고 얼굴 붉히지 마시고 배고픈 우리 의적들 밥이라도 먹여 살린다 생각하고 순순히 돈 내놓고 가던 길 가십시다. 두목의 능글맞은 말에 장사꾼들은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산적들에게 바쳤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산적들의 협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내주어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이, 선비. 당신은 특별히 도망치다 우리를 귀찮게 만든 죄로 가진 것을 모두 탈탈 털어놔야겠다. 여인은 꽃처럼 어여쁘니 향기값으로 조금만 성의를 표시하시오.
저는 어제 주막에서 가진 돈을 모두 써버려 지금은 빈털터리입니다. 이번만 눈 감아주시면 다음에 꼭 성의를 표시하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냥 보내주십시오. 만복은 애원했지만 산적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주겠다고. 이 선비가 우리 매화산적단을 봉으로 보이시나? 좋게 말로 하니 안 되겠네? 얘들아, 돈을 못 주겠다면 한번 탈탈 털어보거라. 두목의 명령에 산적 서너 명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어 만복을 발길질하며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선비님,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재물 중에 조금만 나눠주시면 앞으로 두고두고 복 받으실 거예요. 그게 저희 삼촌께서 돈을 다 가지고 계신 데다 지금 주막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가셨다 조금 있으면 오실 테니 그때 드리면 안 될까요? 헉! 저 여인이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걸. 이 오라버니가 좋게 말할 때 조금만 내놓는 게 낫지 않겠소? 순덕은 두려움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조금만 있으면 삼촌이 오실 테니까 그때 꼭 드릴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세상 서럽게 우는 순덕의 말에 산적 두목은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다 입맛을 쩝쩝 다시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털고 뭐라도 나온 거 있으면 가져와 봐. 두목,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이고, 이런. 오늘 아침부터 재수가 왜 이리 사나워? 여기 여인도 가진 것 한 푼 없다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둘 다 묶어서 산채로 끌고 가자. 두목이 칼로 나무를 툭툭 치며 명령했습니다. 잠깐만요. 삼촌이 금방 오실 테니 그때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 바쁜 사람들이라. 저 여인의 삼촌은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가서 못한 뒷정리나 마저 하자고. 두목은 매정하게 말하며 순덕과 만복을 밧줄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만복과 순덕은 산적들에게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한참 걸어 매화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산채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낡은 창고에 갇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복은 온몸이 쑤시고 아파 밤새 끙끙 앓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옆에는 순덕이 새근새근 코를 골며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어찌 된 영문인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만복은 창살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드는 것을 보며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닭 우는 소리에 순덕이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온몸이 욱신거려 잠을 잘 수가 없네. 어머, 선비님. 정신을 차리셨어요. 밤새 끙끙 앓으셨는데 몸은 좀 어떠세요? 허기지지는 않으세요? 그것보다 이곳은 대체 어디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복을 살폈습니다. 허기가 지는 것 빼고는 그런대로 괜찮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미음이라도 끓여올게요. 순덕이 잽싸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만복은 순덕이 자신을 밤새 간호한 것인지 궁금했지만 알 길이 없어 천장만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소? 그 순간 방 밖에서 산적 두목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두목이 약 봉지를 들고 들어와 정중하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누워 계시오. 매를 맞아 몸에 독이 오른 데다 갑자기 힘든 일을 해서 몸에 무리가 온 것이오. 이전과는 다르게 산적 두목이 점잖게 말을 했습니다. 선비, 이렇게 쓰러진 뒤에 순덕이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새벽녘까지 간호하고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선비 걱정만 하며 애태웠소이다.
두 사람이 우리 산채에 들어와 고생을 겪게 하여 선비에게 미안하고 몸을 추스르고 나아지면 순덕이와 산 아래로 안전하게 보내드리겠소. 두목은 말을 마치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두목이 나가자 만복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순덕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썼다니. 나는 항상 그녀에게 못마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를 걱정하고 간호하다니.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못난 사람이었던가.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순덕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들고 수줍게 들어왔습니다. 선비님, 식기 전에 천천히 드세요. 고맙소. 만복은 미음 한 그릇을 천천히 모두 비워내고 순덕을 쳐다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소. 쓰러진 저를 밤새 간호해 주셨다고 들었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요. 이런 큰 은혜를 잊고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소? 훗날 기회가 되면 꼭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소. 만복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순덕은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만복 또한 그녀를 마주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딴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미음 냄새와 함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만복의 몸이 점차 나아질 때쯤 숨을 헐떡이는 한장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뛰어와 말했습니다. 순돌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얼른 나와 봐야겠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 났어요? 일단 얼른 가보자. 늦으면 여러 사람 다치겠다. 장정의 다급한 성화에 만복과 순덕은 무슨 일이 났나 싶어 급히 허둥지둥 뛰어나갔습니다. 산채 입구에는 두목을 포함한 산적들이 칼과 창을 들고 살벌한 기색으로 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산적 몇 명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람한 체격에 수염이 덥수룩하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뒤에서 조심스럽게 구경하던 순덕이 남자를 쳐다보고는 숨막힐 듯 소리를 지르며 쏜살같이 달려나왔습니다. 삼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순덕의 삼촌, 고봉수였습니다. 봉수는 순덕과 헤어진 후 주막에 들렀다 다시 길을 찾아갔지만 순덕을 찾지 못해 애타게 걱정하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매화산적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조카가 산적들에게 잡혀갔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온 산을 헤매며 산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경계를 하던 산적들은 봉수가 범상치 않은 무예를 지닌 인물임을 직감하고 막으려 했지만 봉수의 무시무시한 주먹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봉수는 산적 중 하나를 닥달하여 순덕이 산채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산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이 불효녀 같은 것.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느냐. 간이 콩알만 해졌나? 어쩌다 산적 소굴에 잡혀와 있는 게냐. 죄송해요, 삼촌. 안 그래도 오늘 산을 내려가 삼촌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순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감격적인 재회를 나누는 동안 주변에 있던 산적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두목의 눈치만 살피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 역시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 사람만 쳐다보았습니다. 봉수는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이 떠올라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산적들을 모두 혼쭐을 내주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순덕이 필사적으로 말려 그동안 산채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겨우 분노를 가라앉히고 조카와 함께 조용히 산채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봉수의 무시무시한 기세의 산적들은 감히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만복과 순덕이 떠나게 되자 산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두 사람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소. 순덕이도 항상 건강하거라. 산적 두목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만복은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고
순덕은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잡고 눈물 글썽이며 인사를 하며 산채를 떠났습니다. 순덕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산채 사람들과 정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은 가파른 산길을 반나절을 걸어 매화고개 아래 해리 마을 어귀까지 내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복은 순덕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봉수가 눈치 좋게 자리를 비켜주자 순덕이 만복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제 이름은 고순덕이에요. 며칠을 함께 보냈는데 제 이름 정도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내 이름은 김만복이요. 조부님께서 세상 복을 많이 받으라고 지어주셨는데 참 촌스러운 이름이요. 듣기 좋네요. 저는 이 길로 20리 정도 가면 나오는 해리라는 마을에 살아요. 봄이 되면 복사꽃이 아주 예쁘게 펴 장관이지요. 순덕은 만복에게 수줍게 해리 마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봐야겠네요. 부디 항상 무탈하세요. 순덕은 부끄러운 듯 인사를 하고 총총 걸음으로 떠났습니다. 만복은 안타까운 마음에 뭔가 말을 하려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나는 마을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된 만복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고향 해리 마을 집에 도착한 만복을 보고 어머니 박씨 부인은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따뜻한 물에 씻고 저녁 밥상 차려 올 테니 편히 쉬고 있거라 하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따뜻한 물에 씻고 저녁 밥상 차려 올 테니 편히 쉬고 있거라. 그런 어머니를 보고 만복은 그저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후 만복은 책을 읽으려 책상 앞에 앉아봤지만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해맑게 웃는 순덕의 얼굴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신 차리자. 내가 지금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책망도 해보고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혼란스러운 마음만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만복은 짐 보따리를 챙겨 나서며 어머니에게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며칠 동안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어딜 가려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금방 다녀와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복은 굳은 표정으로 그 길로 결연히 길을 나섰습니다. 순덕이 말해준 대로 수소문 끝에 해리 마을에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복은 마을 어귀에서 밭을 가는 늙은 농부에게 순덕의 집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 고을 명물 순둥이 고씨 딸 순둥이를 찾아오셨구먼. 아닙니다. 순둥이가 아니라 순덕입니다. 만복이 정중하게 정정했습니다. 아이고, 순둥이가 순덕이고 순덕이가 순둥이지.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가? 이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수령이 100년은 좋기 넘은 커다란 밤나무 한 그루가 있을게요. 그 뒤에 기품 있는 기와를 얹은 큰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순둥이가 있을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만복은 농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순덕의 집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집 가까이 다가가자 만복의 마음은 두근두근 세차게 뛰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흘러내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만복은 발걸음을 멈칫거렸습니다. 농부가 말한 대로 웅장한 고목 밤나무를 지나자 단아하고 아담하게 잘 지어진 기와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만복은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밤나무 아래 숨을 고르며 머뭇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건장한 체격의 듬직한 청년이 집에서 우렁차게 나오더니 만복을 보고 험악한 얼굴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수상하게 어물쩡거리요. 수상한 자가 아니면 당장 보리를 말하시오. 아이고, 깜짝이야. 도둑질이라도 하던 사람처럼 만복이 화들짝 놀라 엉덩방아를 찌차 청년은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매서운 눈으로 큰 소리쳤습니다.
보아하니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 선비 같은데 무슨 볼일로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것이오? 실례가 되는 줄 정녕 모르는 것이오? 그러니까. 만복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통에 정신이 혼미해진 만복은 변명조차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깥 소란을 들었는지 사랑채 문이 드르륵 열리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순덕과 그녀의 삼촌, 봉수였습니다. 만복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봉수의 매서운 눈빛에 만복은 저절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 만복을 보고 순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정말로 찾아오셨네요. 어쩐 일이세요? 순덕아, 저분은 누구시냐? 낯선 사내가 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게냐? 삼촌 봉수가 험악한 얼굴로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봉수는 만복을 수상한 눈초리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삼촌. 저분은 전에 어둔골 주막에서 만났던 선비님이세요. 이름은 김만복이라고 하셨어요. 뭐라? 어둔골 주막에서 만났던 선비라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양반 선비가 여긴 무슨 일로 온 게냐? 봉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만복을 의심하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삼촌, 오해하지 마세요. 선비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잠깐 저리 좀 가 있으세요. 선비님께 할 말이 있어요. 순덕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삼촌을 달래며 사랑채 안으로 살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봉수는 억지로 못 이기는 척하며 툴툴거렸지만 결국 순덕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수는 딸 바보 조카 바보였던 것입니다. 만복은 봉수의 험악한 눈빛에 혼쭐이 났지만 순덕의 해맑은 미소에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순덕은 만복을 사랑채 마당 넓은 평상으로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어색한 침묵을 잠시 나눴습니다. 정말로 저를 찾아오시다니 정말 놀랐어요. 혹시 해리 마을에 볼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그것이. 사실은.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러봤소. 만복은 얼굴을 붉히며 횡설수설 얼버무렸습니다. 진심을 솔직하게 말하기에는 왠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저도 선비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덕이 수줍게 홍조를 띤 얼굴로 활짝 웃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만복은 뜻밖의 대답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덕을 떨리는 마음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수줍어하던 순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차게 말했습니다. 네, 기다리다 안 오시면 제가 선비님을 찾아 해리 마을에서 계룡산 어둔골까지 찾아가려고 했어요. 순덕의 솔직하고 대담한 고백에 만복은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서. 만복은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순덕의 진심에 감동한 만복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순덕을 향한 사랑이 가득함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수줍게 웃었고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랑이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도록 두 사람은 해리 마을 밤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순덕의 삼촌, 봉수는 만복이 가난한 선비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만남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봉수는 힘들게 키워온 조카를 가난 때문에 고생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봉수는 만복에게 호통을 치며 당장 순덕에게서 떠나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순덕이에게서 떠나시오.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이미 만복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순덕은 삼촌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만복과의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삼촌, 제발 만복 선비님과 혼인하게 해주세요. 결국 순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촌에게 선언했습니다. 삼촌, 만약 선비님과의 혼인을 허락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평생 노처녀로 살다 늙어 죽겠어요. 순덕의 강력한 협박 아닌 협박에 봉수는 두 손을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봉수는 마지못해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복과 순덕은 마침내 혼인하여 해리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씨 착한 선비 만복과 해맑고 씩씩한 순덕은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봉수 삼촌은 두 사람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보호자가 되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충청도 계룡산 자락 아래 작은 해리 마을에 김만복이라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 박씨 부인을 모시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지만 20해가 훌쩍 넘도록 변변한 벼슬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삭발을 하며 삭바느질로 어렵게 선비를 뒷바라지했지만 만복은 번번이 낙방하여 어머니의 깊은 시름만 더하게 했습니다. 어느 가을, 만복은 또다시 과거에 낙방하고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뒹구는 산길을 걸으며 그는 탄식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 꼴로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구나. 도대체 언제쯤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계룡산 골짜기에는 싸늘한 밤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늦기 전에 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 어둔골이라는 작은 마을 어귀에 낡은 초가 주막집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막을 보자 오히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낡은 엽전 몇 잎이 전보인 주머니를 쥐어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주막에서 돈을 쓰면 앞으로 며칠을 어머니와 함께 굶어야 할지 들어갈 거면 들어가고 아니면 비키시오. 길을 막고 못하는 겐가. 주막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던 만복은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한 중년 남자가 험악한 얼굴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굵은 쇠사슬을 허리에 두르고 곰 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걸친 모습이 영락없는 포도부장 같았습니다. 그 뒤에는 앳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만복은 그들의 범상치 않은 모습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선비 양반. 뭘 그리 멍하니 계시오? 들어올 거면 어서